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021년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인 백신 부족과 불평등, 대한민국이 앞장서 해결하겠다,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한 달째 1000명대. 결국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보완해서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점이 조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과 알아보겠습니다. 주 120시간 페미니즘 부정식품 원전 발언까지 연이은 설화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캠프는 재발을 막겠다면서 레드팀 만들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한 달 만에 선두를 탈환합니다. 그런데 도지사 놓고 뛰어라, 이 권유에 선택하라면 경선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율을 흔드는 대권 후보들의 입, 정치연구소에서 분석해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원팀,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준 여자 배구팀이 오늘 밤 9시 브라질과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세계 랭킹 2위 브라질. 하지만 우리에게는 김연경 선수가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마지막 심정으로 목에 피가 나도록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피가 나면 안 되는데. 잠시 후 도쿄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우리 선수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쏴라.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밤 배구 준결승전 응원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브라질 배구팀이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받는데 세계 랭킹 2위고요. 우리가 최근에도 계속 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꺾었고요. 그리고 우리 기세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모아준다면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힘차게 응원하자는 마음에서 특별 선물 준비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 2개씩 20분께 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1,704명이 나왔습니다. 네. 사흘째 1,700명대 확진자이고요. 어제보다는 70여 명 정도 줄었고 지난주 목요일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어떻습니까? 네, 628명이 나왔는데요. 특히 대구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100여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됐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단계로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는데 다만 예외 범위는 축소를 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9일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5인 이하, 그러니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고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뭔지, 왜 이렇게 줄지 않는 건지 잠시 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대변인께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자가 어제 하루 19만 명 정도 늘면서 올해 2월에 접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접종률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네, 어제까지 총 2,052만 9,566명이 접종했는데요. 161일 만의 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주자들과 대표 계속 조금 엇갈립니다. 네. 탈식 논란이 이어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이 국민의힘 주요 차기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이 공식 주최하는 행사에 연달아 불참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이어서 이 대선 주자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도 불참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다. 불쾌감 숨기지 않고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당에서 마련한 첫 이벤트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일지 국민께서 의아해야 할 것이다 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고, 하태경 후보는 개인 플레이 할 거면 입당은 왜 했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입당하라 해놓고 입당했더니 입당을 왜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네, 안상수 후보도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한다라는 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당내 중진인 정진석 의원이 이 경선의 주인공은 당 지도부가 아니라 후보들이다라며 이준석 대표가 자꾸 주인공 자리에 서려 한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 당 소속 후보들을 멸치, 고등어, 돌고래 등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네. 체급이 다른 후보들을 한데 모아서 식상한 그림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멸치, 돌고래, 고등어라니요. 다른 후보들한테 멸치라니요. 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경선 일정을 당겨서 후보들이 빨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적반하장이다라고 역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입당하자마자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열차 출발하는데 좀 내부에서 그림이 막 그려집니다. 네, 북적북적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금 속도를 좀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색깔, 다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네, 하지만 최근 서울 가족 모임에서 국민의례를 한다고 사진을 공개하거나 네. 또 시장 경제를 강조하거나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한 전직 대통령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는 등 그렇죠. 이 보수 색채를 강화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는데요. 예.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45 입개헌이나 3.15 부정선거는 헌법 가치 수호가 아니지 않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헌법의 기초를 자유민주주의에 둘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라면서,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를 눈감아주거나 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헌법 가치를 수호했다고 하더니 또 헌법에 또 문제가 있었다고 또 바로 얘기하시네요. 네, 그리고 전두환 씨를 향해서는 그냥 전두환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전두환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집권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지금 대선 주자들이 어떤 박자에 어떤 속도에 지금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윤 전 총장도 그렇고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민일의 그 논란 계속해서 조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가족들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가족들이 이열로 도열해서 네. 애국가를 부르는 등 이 국민의례를 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전체주의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는데요. 최재형 전 원장의 부친인 고 최영섭 해군 예비역 대령의 며느리 4명이 성명까지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까지 훼손당한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면서 저희는 나라가 잘 된다면 애국가를 1000번, 1000번이라도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서를 냈어요? 네. 아버지가 추석 때 모여가지고 애국가 부르라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님? 네,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네. 굳이 안 불러도 될 것 같으면 안 부를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은 돼요.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주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니네들 다 4절까지 애국가 불러. 너 이거는 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러지는 않겠죠. 뭐 감사원에서 그런 적은 없었죠. 네네. 네. 여당에서는 검증단 논란이 또 시끄럽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몇몇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당 차원의 검증단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후보가 직접 당 지도부가 검증단 설치를 거절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드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논란을 또 제기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해명의 연도가 달라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며 이 캠프 차원의 공방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아직도 이 얘기합니까?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별도의 검증단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이 송영길 대표도 이 소송 진행 중에 이 소송 요건을 심사하자는 것과 비슷하다라면서 이미 대선 경선이 시작됐는데 당에서 검증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전과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언론에 범죄 경력 회보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 사건 1건 등 총 6건의 전과 기록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현근택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 이낙연 후보의 17년 전 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전과를 공개할 차례입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 논란에 대해서 누구는 자제하려 하는데 누구는 자제 못한다라며 이재명 후보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그 캠프 간의 설전은 논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입건됐어요. 네,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는데요. 네. 지난달 15일 저녁 이 서울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배우자와 큰 소리로 다투다가 이 배우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서 비튼 혐의가 하나 있고요. 저기 그냥 다투다가 손목을 잡은 게 아니라 비틀었다고요? 네, 비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 다른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배우자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쓰러뜨리면서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원에서 주먹질을 했다고요? 네. 이거 한 번이 아니네요, 이분. 네, 배우자가 당시 뇌진탕 등으로 받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정훈 구청장은 언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 배우자는 그제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폭행치상죄는 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을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한편 이정훈 구청장이 구비로 그러니까 강동구의 세금으로 자신의 고향인 정읍에 강동구에 휴양소를 설치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당에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신속하게 결과가 도출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게 도출 그때까지 기다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건지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배우자를 폭행하는 구청장이라 저는 그런 구청장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좀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 통신 연락선 남북 간의 복원을 한 후 처음 한미 간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도 있고 그러니까 또 중요할 때네요. 네,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외교부는 이 통화에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반도 문제 등 이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 장관은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한미가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협력 등 이 북한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또 대북 관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는 미 국무부의 발표와도 일치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산재 사건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작업 환경 항상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지적하는데 현대건설에서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또 현대건설입니다. 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어제 오전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2m 깊이의 구덩이에 있던 이 60대 노동자 김모 씨를 굴착기가 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순간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그리고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또 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또 이거 문제예요. 네, 현대건설은 휴식 시간이라 다른 작업자들이 현장에 없던 때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휴식 시간에 굴착기는 왜 가동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좀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굴착기 기사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최근 10년간 50명이 넘는 노동자가 숨졌고 올해만 벌써 4번째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 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으로 300건이 넘는 법 위반이 적발됐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철학이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회사인데 계속해서 사망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좀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1등 회사라면서요. 1등 건설 회사라면서요. 사람이 많이 죽는 회사가 1등 회사가 되는 건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0개월 영화 살해 사건, 충격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한 달 전에 20개월 된 영화가 아이스박스에 담겨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 이 외할머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또 경찰도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부모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아이의 친부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가 자지 않고 울자 이불을 덮고 수십 차례 폭행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이를 부검한 결과 심한 학대 정황과 함께 성폭행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경찰의 DNA 조사 결과 이 남성이 아이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29살 양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양모 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26살 아내 정모 씨는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난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72km 해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밖에 나가 있는 선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20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러 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나체 사진까지 요구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20대 남성인데 초등학생하고 교제를 해요? 네,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6명과 교제를 했다고 하고요. 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 신체 사진을 찍어보낼 것을 요구해서 보관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일부가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남성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압하지 않았고 이후에 원만히 합의했다며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7600님께서 여자 배구팀 마침내 오늘 4강전을 벌입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고 힘껏 때리십시오. 배구를 몰랐던 저도 연경신 덕분에 여자 배구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구멍이 없는 우리 수비 공격팀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여자 배구 경기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경기가 열리는데요. 지금 이번 올림픽 도쿄올림픽에선 여자 배구팀이 가장 최애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네, 우리와 브라질이 맞붙습니다. 네. 이 브라질 여자 배구 세계 랭킹 2위고요. 우리나라는 11위로 이 객관적 전력은 브라질이 우세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여러 강팀을 제압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변수가 생겼거든요, 또. 네, 브라질의 대표팀의 이 주포 중 한 명인 그 레프트의 탄다라 카이세타 선수가 금지 약물 사용이 적발돼서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선수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 호재가 됐는데요. 만약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하면 이 상대는 여자 배구 세계 랭킹 1위 미국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5시 30분부터 여자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가 열립니다. 18살 서채연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5시 30분엔 스피드, 6시 30분엔 볼더링, 그리고 밤 9시 10분에는 서채연 선수의 주종목인 리드가 열립니다. 결선에 2위로 진출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님께서 식빵 먹으면서 응원 준비 중입니다. 왜 식빵 얘기를 계속하죠? 김연경 선수한테 잘 모르겠네요.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747님께서 저 마스크 한 개 가지고 한 달 내 빨아 쓰는데 주세요. 드려야죠. 그런데 이거 네, 아끼는 것도 좋은데 그 위생상 이렇게 오래 쓰는 거는 걱정입니다. 마스크 드리겠습니다. 5867님께서는 마스크 받겠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만 마스크 받으려고 문자 보내는 건 진짜 아닙니다만 문자 자주 보낸다고 달라는 건 아닙니다만 받고 싶습니다. 네, 받으셔야죠. 0279님께서 오늘도 출첵입니다.
주 기자님 입담에 더위가 조금씩 녹아갑니다.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더위를 녹이는 그런 쪽은 좀 부족한데,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745님, 여자 배구 화이팅입니다. 병역 특혜 줍시다. 병역 특혜. 아, 줘야죠. 줄 수 있는 건 다 드리고 싶어요. 1402님, 우리 선수들 지금까지도 최고였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상 조심하세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아, 네. 감사했다는 말도 전하겠습니다. 7412님께서 경산시 하양입니다. 아, 하양요? 동네 이름 엄청 예쁘네요. 금일 최고 39도 찍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응원전으로 이겨냅시다. 이 뜨거운 열기를 도쿄 우리 배구팀한테 보내주자고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은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도쿄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일본에서 도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올림픽 개막전에 비해 3.7배나 폭증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인 이 사람은 올림픽 개막전과 비교해서 도쿄 도심 인구는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확진자 증가와 올림픽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재선의 기회로 삼아왔지만 연일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현 총리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베 신조, 2번 스가 요시히데. 지금부터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월요일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철.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치는 파일이다. 정치는 논쟁이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치권은 뜨겁습니다. 네. 말도 뜨거운데 뜨겁습니다. 특별히 그 말 원전 애국가 조폭 음주운전 이런 말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장성철 교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들 이렇게 말 실수가 아니죠. 이런 좀 거친 얘기 쏟아지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네. 민주당에서도 경선 토론회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거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음주운전, 애국가, 원전 뭐 이거보다 예. 민주당 경선에서 나온 뭐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네. 이게 가장 인상이 좀 깊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당신은 능력이 없어. 나는 소라도 잡아봤는데 당신은 닭이라도 잡아봤어? 당신은 행정 경험이 있어? 당신은 뭘 했어? 라는 당신은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감이 아니야 라는 공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경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고 있다. 네.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최영일. 네. 심해지겠죠?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당 지도부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검증단 만들어달라.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네. 아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요건을 다시 따지자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검증단 요청은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당이 좀 중재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송영길 대표 세게 얘기했어요. 후보들끼리 상호 검증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건 격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일단은 1위와 2위의 싸움, 나머지는 2위를 잡기 위한 싸움으로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좀 유효타가 있느냐. 음주운전 그리고 한 번으로 뭐 이제 범죄 기록 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조폭 사진 논란 이거 그냥 막 던진 거로 좀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네. 서로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무슨 뭐 녹취가 나오든가 무슨 뭐 거래를 이제 불법적으로 한 이명 계약서가 나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아니 이낙연 후보도 예. 찍고 저기 이재명 후보도 같이 다 찍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재명 지사는 손을 꼭 맞아요. 잡았어요. 손을 깍지 잡고 끼고. 있죠. 보통 그렇게는 안 찍잖아요. 그래서 더 친한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런 의심하시죠. 이제 뭐 유심히 아니, 보셨네. 그게 저도 정치인을 만나면 네. 처음 뵌 분인데 뭐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네. 친한 것처럼 손을 꼭 잡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이 또 손이 따뜻하고 기운이 좀 있어.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친화력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정말 뭐 여러 차례 대면을 해서 관계가 깊은 것인지 알 수 없고, 예를 들면 주진우 이 DJ님은 큰일 나요. 여성과 찍은 사진이 수백 장인데 다 이게 문제가 크게 터진다고 사진 던지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러면. 네, 그래서 수만 장입니다. 이런 거는 좀 무서워라. 저희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무리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효타가 뭐지 그러고 보는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 네. 뭐 이낙연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 그런 건 아직 없어서 네. 그냥 가는 비에 옷 젖는 수준으로 비호감만 높이고 있다. 안 좋다. 그래서 네. 이제 후보들끼리 금도를 넘지 말자 이건데, 저는 여야 후보들을 막나해 보면 지금 야권 후보도 다수는 아니에요. 지금 여권 후보들은 네. 프로파일만 보면 안정적이에요. 네. 뭐 총리 역임 2명, 경험, 경력. 예. 네. 뭐 기초자치제장 넘어서 지금 의정 경험이 없는 게 특이한 사례이긴 하지만 현재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나머지는 뭐 타선 국회의원, 도지사 출신 등등인데, 지금 야권도 예를 들면 원희룡 뭐 제주지사, 전 지사가 됐습니다만 관록 있는 정치인이고 네. 행정가거든요. 네. 다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딱 2명만 안 좋아요? 관료를 그만두고 네. 정당 정치 경험이 처음인데 출석률도 안 좋아. 예를 들면. 5622님께서 왜들 그러시는지 토론하시는 거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냥 자기 소신만 얘기들 하시지 왜들 서로 그러시는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하고 4231님 원팀 협약도 했는데 싸우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임종호님께서는 후보들 사이의 경쟁 그리고과 경쟁과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자질 부족은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원전 발언 네. 이 부분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캠프에서는 레드팀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교수? 레드팀은 이런 것 때문에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레드팀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관원 같은 거거든요. 네. 저는 아니되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데 윤석열 총장의 저런 말실수들이 아니되옵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레드팀을 구성한다라고 말씀하신 신지호 의원이 네. 전 의원이 거기에 정무실장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레드팀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상당히 좀 편향되고 좀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런 분이 대선 후보 1등, 지지율 1등 하는 캠프에 정무실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레드팀보다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신지우 전 의원, 왜 윤석열 후보는 신지우 전 의원을 영입했을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박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캠프 내에서도 왜 신지호 의원이 왜 부실장하다가 왜 정무실장하고 그러지? 라는 건데 레드팀 구성 자체가 저는 신지호 의원의 책임 전가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신지호 전 의원이 예를 들면 이제 유튜버로 우리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방송을 겸직하는 분들의 경우에 네. 이게 이 뉴미디어에서는 다 세져요. 거기는 진영 지지층에게 소구되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고 기성 미디어나 지상파로 나오면 또 균형을 잡아요. 신지호 전 의원은 그래도 관록 있는 정치인이라 제가 보기에는 선거 전략이라든가 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은 있다. 그렇게 좋은 얘기 하시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윤 전 총장, 윤 예비 후보 입장에서 왜 신지호 전 의원을 옆에 뒀느냐, 책사로 삼았느냐, 여기 있어서는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신지호 전 의원의 정치적 균형 감각을 갖춘 전략 능력보다 오히려 유튜브에 경도돼서 그런 거라면 앞뒤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막 쏟아내는 말들 네. 이게 유튜브의 영향일까요? 저는 책의 영향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젊은 시절부터 쌓여 있는 식견의 영향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최근 들어서 정치 시사를 학습하려다 보니까
이건 뭐 윤 전 총장만 나무랄 일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데 편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팩트가 특정 유튜버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그걸 하나만 듣고 믿어버리면 후쿠시마에서 폭발 없었잖아. 방사능 유출 안 됐잖아. 네. 이거는 정말 뭐 일본 총리가 할 얘기를 대신했느냐 뭐 이런 비판도 아니, 있지만 일본에서도 총리가 이 얘기 못해요. 네. 총리가 어떻게 방사능이 유출 안 됐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이거는 그 얘기 못합니다. 극우 유튜버 얘기일 수 있거든요. 걱정이에요. 그래도 그거 유튜버 얘기만 듣고 그렇게 본인 얘기를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얼마 전에 뭐 원자력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기억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렇겠죠. 잘못된 기억 그렇겠죠. 네, 그렇게 착각일 것이다. 네, 그렇게 믿고 있겠어요. 설마. 네. 4231님께서 엑스파일 주인공께서 오늘 너무 부드러우세요. 원래 부드러운 원래 남자입니다. 부드러운 분이에요. 세게 장 말하면 교수님은. 혼나나요? 왜 그러세요? 얘기하십니다. 자, 하이든님께서 홍준표 의원 휴가 끝나고 복귀하면 정리됩니다. 얘기하는데 홍준표의 등판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네. 등장한다고 해서 판도가 바뀔까요? 자, 대선 판도, 특별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판도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 네, 저는 민주당은 아직 모르겠다. 네. 사실은 지금 2파전 플러스 알파. 요게 이제 본선 마지막까지 갈 거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6명의 후보 중에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와 예비 경선 때처럼 이재명 대 반이재명 네.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에서는 알 수 없다. 그래도 확률은 지금 이제 좁혀지고 있죠. 양자 구도로.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야권은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지율만 보고 윤 전 총장이 본선 후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저는 말실수가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준석과 윤석열이 기싸움하고 있다는 얘기가 매일 보도에 나오는데 그 기싸움은 맞는 것 보세요. 같아요. 여권 내에서는 그냥 양이가 네거티브하고 있다 이게 이슈고 지금 이쪽에서는 당대표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입당까지는 해서 성공을 했는데 힘을 합쳤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랬는데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건 당연한 과정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평당원으로 빠르게 입당을 했고 원오브댐이 됐는데 이러려고 들어왔겠어요? 아니에요. 윤 전 총장은 전략이 있다. 당을 접수하러 왔다. 사실 대권 주자로 본선 결정이 되면 당을 접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 식견의 문제라든가 말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운영해본 조직은 검찰이고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정당, 그건 다르죠. 그건 국회 이런 것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요. 네. 검찰이야. 네.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 이런 게 통하지만. 그럼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본선 주자를 윤 전 총장이 먹었어요. 그래서 당을 완전히 접수했어요. 이제 대선을 향해 달려가요. 3월에.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국민의힘이 돼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후보들 간의 경쟁력과 지지율이 좀 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15일 날 8명으로 이제 컷오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 2주 동안 TV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한 3-4번 할 거예요. 하고, 네. 그럼 집중적인 타겟이 윤석열 총장이 될 그렇겠죠. 수밖에 없고 홍준표 의원 격투기 멤버입니다. 네. 정책적인 공격 잘하시고 아, 그렇죠. UFC입니다.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손으로만 공격 안 해요. 이빨 갈고 있답니다. 네, 온몸을 다 쓸 거예요. 네. 그러한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윤희숙 의원의 정책 검증에 대해서 그렇지.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답변을 잘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14명이잖아요. 8명으로 줄여지게 되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좀 수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지지율을 가지고 좀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 만약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폭락,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하다, 플랜 C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까요? 8372님께서 오세훈 등판만이 답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분석해 주세요. 주진우 어떻게 기자님 보세요? 꼭 좀 물어봐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후보가 등판하려면 가정이 한 20개 정도의 가정이 다 해소돼야 돼요. 네. 윤석열 총장 지지율 폭락해야 되고요. 다른 후보가 안 떠야 되고요. 국민들이 정권 교체하려면 오세훈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소환해야 되고 12월 4일인가 12월 9일까지는 또 그만둬야 되고 그렇지.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대선 후보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까지 보면 좀 가능한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 가능성은 살아있다. 네. 그래도 이제 정치 문제가 네. 윤석열 지지율이 붕괴한다라고 가정하면 올 가을에 저는 이게 연말까지 쉽지 않아 보여요. 두 가지예요. 말실수도 있지만 이게 쉽게 뭐 레드팀이든 혹은 메시지팀이든 컨설팅이든 붙어서 교정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정치 토론이라는 건 즉흥적이기 때문에 당내 토론도 진검승부고 안 봐줄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본선 가면 정말 토론은 치열해지죠. 그렇죠. 국민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지난 조기 대선 때 2017년 안철수 후보의 그 토론에서의 실점이 뼈아픈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한두 마디예요. 제가 안철수입니까? 가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몇 마디로 그냥. 근데 최영일 선배님 그때는 좀 드루킹에 네네. 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서 잘 치고 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청와대 앞에서 시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저기 뭐 실망입니다. 뭐 누굽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것만은 아니다. 그것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루킹의 이 탓이 댓글. 컸다. 네. 그거는 제가 확인되는 바가 없어서 예. 적어도 이제 저는 이제 감과촉으로 체감한 바에 따르면 네. 토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합당은 되는 겁니까? 난항 겪고 있습니다. 좀 자존심 상해서 나 단독 출마할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99% 합당은 안 되고요. 안 됩니까? 네, 안 99%? 되고요. 네. 국민의힘이 11월 9일 날까지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네. 그 선출하고 난 이후에 대선 후보가 해야 될 일로 이미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양쪽이 감정이 너무나 상해 있어가지고 예. 대화 상대로 인정도 안 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여러 가지 논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뭐 얘기를 해야 상황을 풀어갈 거 아닙니까? 대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물 건너갔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안철수 대표가 대권 주자가 맞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네. 서울시장 재보선 때 불출마 선언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당헌 당규상 고쳐야죠. 대표가 지금 나갈 수도 없고 아 그래요? 못 네. 나가요. 1년 전에 모든 직을 내려놓고 대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뭐예요? 한 7개월 남았는데 근데 지금 당대표예요. 민주당처럼 당원 당규를 고쳐서 나가지 않을까요? 그거를 고치는 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네, 보는데 아주 쉽죠. 문제는 그 고치는 명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는 또 다른 이제 비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그럼 결국 본인이 나가려고 본인이 개인 정당을 다 뜯어 고쳐서 가는구나라고 비판을 감수하고 갔을 때 그 투스텝 네. 2단계의 야권 대선 단일 후보 이게 서울시장 재보선만큼의 파괴력이 있겠느냐. 그럼 제가 보기엔 삼지대 공간이 없어지고 지금 여야 양대 정당의 격돌 구도로 이미 축약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의 대표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소멸되고 있다. 연기처럼 가무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오늘 나는 뭐 안철수 뭐 그쪽 당도 관심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김동연 후보를 영입을 해서 제3지대 대선 후보로 띄울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누구를 키우거나 누구를 이렇게 품에 안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가 네. 재밌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신당 창당도 할 수 있다. 뭐 이번 대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뭐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래 가겠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 여기는 적지 않은 국민이 공감할 거예요. 야, 그 여야가 바뀐들 또 뭐가 달라지랴. 결국은 그 밥에 그 나물 아니냐.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정치 혐오론, 회의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선감은 있는데 저게 실현될까 하는 그 파괴력에 있어서는 이제 의문이 뿅뿅뿅 드는 거죠. 그리고 당장 다음 대선에 될까?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길을 이제 가시는 걸 볼 텐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결합을 하면 오히려 그 순수성이 좀 빠르게 좀 이제 오히려 오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뭐 안철수 대표는 별 관심은 서로 없을 것 같아요. 최재형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말씀해주세요. 애국가 재창은 아주 가슴 아주 내래 좀 강한 인상을 줍니다. 제가 지금 왠지 중학교 때 교복을 입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가풍은 가풍으로 존중돼야죠. 네. 전쟁 영웅의 자손들이니까 그런 가풍. 예를 들면 기독교 집안, 불교 집안 다 나름대로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네. 문제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그걸 미담으로 공개하셨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이 받는 느낌은 뭐 다 집안마다 저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이죠. 네. 우리 집은 이래요.
다 집안마다 달라요. 이 가족 모임 때 명절 때 국민일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는 게 보통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메시지는 의미가 있는데 네.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잘한다고 박수 쳐줄 거라고 기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보수층의 대부분도 저게 뭐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론에는 찐 애국이냐, 뭐 국가주의냐 이렇게 이제 대립적인 의견으로 찬반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접촉한 많은 보수 쪽에 계신 분들조차도 아유, 너무 좀 시대착오적이고 요즘에는 와닿지 않아 이런 느낌을 많이 얘기하셔서 그런데 오늘 또 박정희 저 기념관 방문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보가 지금 70년대예요. 행보가 너무 70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견인해 내기 집토끼를 위한 좀 거다라는 잡아보자.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박근혜 사면 얘기 계속 하시는 걸 그렇죠. 보면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애국가 사절을 다 부르기 때문에 당신은 뭐 국가주의야, 전체주의야, 보수 색채가 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무리가 있으나 장성철 교수님 집에서 이렇게 애국가 사절 그렇게 부르고 안 불러요. 명절 때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설날은요? 이제 이번처럼 크리스마스 때는. 올림픽 땄는데 네. 태극기 올라가고 애국가 아유, 부르면 그때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뭉클하죠.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이제 그때 그런 애국기와 태극가를 쓰는 거야. 그런 건데 태극기와 저는 애국가를. 최재형 원장 후보님의 문제는 좀 철학적인 부분, 시대정신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단적인 것이 헌법 가치를 잘 지킨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4.19를 불러일으켰고 4.45 입해가지고 네, 뭐 정권을 하야하고. 연장하려고 했었고 네. 그런 분이 과연 헌법 가치를 지켰던 분인가? 저는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고 국부로서 뭐 6.25 때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극복하신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유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한 그렇죠. 인식,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공과 과가 있죠. 모든 대통령이 공과 과가 있어요. 공이 더 큰 인물도 있고 과가 더 큰 인물도 있고 시대마다 또 다르게 평가되기도 하는데 그 문제는 이게 명확한 역사적 팩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집권을 했고 자유당 정권이 부패했다. 이건 명확하고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이 권력이 개입해서 훼손했다. 공권력까지. 그때는 또 뭐 매표 행위도 많았다고 하죠. 네. 그다음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기붕 일가에 이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었잖아요. 비극으로 끝났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미완의 혁명 4.19가 터졌고 하야했단 말이에요. 그때 발포로에서 시민 사상도 나오고 네. 그래서 하와이로 망명을 했다가 이제 작고하고 돌아온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 세력에서는 국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초대 대통령으로 어떤 가치를 세웠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 가장 훌륭한 대통령. 그거는 이게 앙케이트를 늘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박정희였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김대중이었다가 노무현이었다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산업화 민주화 세대가 이제 융화되면서 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잘 이룬 대통령을 이제 선호하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승만은 너무 낡은 인물이다. 근데 저희 네. 최재형 원장 뭐 출마 선언문에서 뭐 기자들 일문일답에서 많은 부적절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준비 안 돼 있다든가. 아니 근데 저 모르는 얘기를 막 하는 척하는 그런 후보보다는 좀 솔직한 것 같고 본인이 좀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많이 좀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네, 네. 한 2, 3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2, 3주 안에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인가요? 네. 아, 네. 아니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호를 역세권에다 어떻게 마련합니까? 자, 역을 많이 짓는 거야. 전남 영암군에 호우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 계신 분들 침수 네네. 지역이나 물에 네. 잠긴 도로 유의해서 지나시기 드디어. 바랍니다. 침수 지역 주변에다 차 세워놓으면 큰일 납니다. 전남 영암군 호우 경보 발표됐습니다. 저 지지율 얘기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 국민의힘에 네. 여성표가 지금 네. 여성 표심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게 수치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이탈하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장성철 교수님? 저는 안 좋아요. 이거는 그러한 이미지를 이준석 대표가 물꼬를 텄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나 뭐 하태경 후보가 뭐 여가부 폐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후보니까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데 당 대표가 거기에 좀 동조하는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20, 30대 남성들의 표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여가부 폐지에. 네.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국민의힘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정당이야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거기다가 또 패미 반패미 이 논란을 갖고 아니 우리나라 금메달 딴 그 훌륭한 선수를 놓고 왜 그 논쟁을 벌여야 합니까? 네. 이런 논란 자체가 여성들의 마음을 좀 떠나가게 했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인의 소신과 입장을 얘기하면 안 된다. 당대표로서 엄중한 그 당대표 자리에 무게감을 느껴서 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정치적인 스탠스나 워딩에 의한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이준석 당대표의 이 지도부 책임도 분명히 있고 이번에 대변인 발언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감싸는 바람에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건데 논란이 점점 커져서 예. 또 이제 반패미 얘기가 나온 건데 그 문제는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에 그러면은 누가 나서서 여성표를 다시 찾아올까? 네. 표라는 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유입 요인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고요. 유출 요인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에게 특히 젊은 여성층에게 좀 적대적인가? 아니면 싫어하나? 그럼 우리는 지지하지 못할 정당인가? 이래서 유출이 됐다면 다른 후보가 여성 후보든 아니면 여성 정책을 내세운 어떤 이제 내부의 이 중진 정치인이든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보세요. 홍준표 후보. 지금 유력 대권 후보가 그 놀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홍준표 후보가 또 여성 정책 내기로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주행코님이 놀리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아니 홍준표 후보를 왜 놀려요? 억양이 지금 놀리시는 억양이에요. 지금 뭐 최재형 홍준표 후보의 기대 안 경우 되는 최재형 사람 후보의 경우에는 그 며느리들의 커뮤니티에서 시월드에서 야, 저 명절 때 힘들겠다 저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며느리들이 또 성명이 냈잖아요. 네. 나라가 잘 된다면 뭐 1000번이라도 애국가 부르겠다. 애국가를 10,000번 불러도 나라가 잘 되진 않아요. 이게 허구예요. 국가주의의 허구.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 나라가 좋아지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 공정을 세우고 정치인들이 정책 제대로 내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애국가를 불러서 나라가 좋아집니까? 근데 이건 주술 같은 얘기니까. 근데 하여튼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극복해야 될 커다란 숙제가 눈앞에 놓여져 맞아요.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와 지금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간에 조금 팽팽한. 좀 패싱 이게 좀 엇갈림 이게 맞아요. 확실히 갈등으로 보여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가 이러한 일정을 만들었는데 왜 첫 참석 안 해? 행사인데. 예. 이런 거고 다른 이제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이런 분들은 아니 내가 일정이 있는데 왜 나보고 왜 자꾸 오라가라 해? 왜 정해?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기싸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이게 좀 감정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 같고 애써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서로 끌려다녀도 안 되는데 이런 갈등 자체가 이렇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좋은 현상 같아요. 마찰이 있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저는 먼저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겸손한 게 맞아요. 이준석 대표가 잘한다고 편들어주고 싶진 않아요. 기싸움은 서로 잘못하니까 생기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당 정치에 처음 입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입학식도 가는 거고 담임 선생님이 주는 지침도 듣는 거고 내가 다른 조직에서는 짱을 했었어요. 짱을 했었는데 이 정당 조직엔 처음 들어와서 이제 평당원으로 그것도 대권 주자로 입문을 시작하는 거라면 오리엔테이션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한 3번에 한두 번 바쁘면 정말 저 못 갑니다. 최재형 후보는 그나마 나요. 자원봉사에 부인을 보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대안도 없이 안 가, 회의도 안 가, 봉사도 안 가. 그렇게 계속해 이제 불출석하면 그럼 왜 여기 들어왔어? 입학을 왜 한 거야? 학생이에요 지금. 아직 선생님이 아니에요. 윤 전 총장은. 근데 이 감정 대립이 처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그때부터 윤석열 시작이 됐죠. 총장하고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좋아지겠죠? 지금 당대표와 그 유력한 대권 후보가 갈등이 있으면 대선을 어떻게 치릅니까?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우리 최영일 선배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좀 정당 정치에 적응하는 당대표의 말에 좀 수그려 말 좀 들어주는 그러한 좀 행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100%는 싶습니다. 아니어도 60% 이상이면 출석 인정되니까. 네. 네. 대선 후보 되면은 완전히 자기가 당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8891님께서 윤석열 후보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고요. 그렇죠. 네. 당인데 이거는. 네. 국민의 힘인데. 정치연구소 영앤철 장성철 교수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숨 좀 돌렸다가 6시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